손흥민이 LAFC 소속이 된 지도 이제 13일, 곧 2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벌써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토트넘 시절이 추억처럼만 느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런던을 누비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아니,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토트넘도 똑같았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렸던 토트넘 개막전 때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책자를 나눠줬는데 여기에 4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해서 손흥민을 향한 헌정 기사를 써준 겁니다. 국내외 기사에서도 접한 적 없던 내용이라서 뒤늦게 알게 됐는데 전체 책자는 아니고 손흥민과의 작별이 담긴 부분만 입수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손흥민 고별 기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앞부분은 손흥민의 활약상을 정리한 기사고 뒷부분은 손흥민과 토트넘 기자가 나눈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손흥민의 활약이 담긴 사진들이 과거부터 최근까지 쭉 깔려 있으면서 손흥민에 대한 리스펙이 제대로 느껴지죠. 일단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잘 가요 소니입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시대는 최근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우리에게 사랑받은 한국인 선수 손흥민이 LA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33살의 소니는 2015년 8월 토트넘 스퍼에 합류한 후 클럽의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54경기 출전해 173골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 클럽 역사상 5번째로 많은 골 기록이다. 하지만 이는 그가 토트넘에서 남긴 영향력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 2023년 캡틴으로 임명된 소니는 클럽에서 보낸 10년 동안 경기장에서 수많은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었다라면서 손흥민을 소니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그가 토트넘에서 쌓은 업적들을 얘기합니다. 2019년 4월 그는 새로운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에서 첫 공식골을 기록하며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 또 같은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첫 토트넘 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16강과 8강전에서 중요한 골을 넣었다. 2020년에는 오늘의 상대인 번리와의 경기에서 경기장 전체를 드리블로 돌파한 후 골망을 흔들며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 위대한 골을 넣은 선수이자 위대한 골잡이인 그는 2021-2022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수상하며 개인 기록을 추가했다. 클럽에서 활동하는 동안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아시아 선수로 기록되었으며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우수 축구 선수로 기록적인 9차례나 선정됐다. 소니가 우리 팀에서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불과 3개월 전 빌바오에서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이루어졌다. 이로써 그는 토트넘의 역사에 이름을 새기며 우리 팀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올린 13명의 캡틴 중 한 명이 됐다. 사실 10년간의 세월을 이 짧은 몇 문단으로 모두 정리하기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분량 속에 꽉꽉 채운 손흥민의 업적은 정말 전설적이라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위대하죠. 이어서는 손흥민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투어 중에 고향인 한국에서 은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감동적인 마지막 토트넘 경기를 치렀고 그의 이적은 8월 6일 MLS팀 LAFC에 합류하면서 공식화됐다. 회장 다니엘 레비는 이렇게 말했다. 소니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며 지난 10년간 그를 보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클럽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준 놀라운 사람입니다. 빌바오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우승은 클럽 역사상 진정으로 마법 같은 순간이었으며 소니가 트로피를 들어올린 모습은 토트넘 스퍼에서 보낸 그의 환상적인 10년간의 완벽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소니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 클럽에 많은 것을 기여했으며 그에 대해 우리는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며 그는 항상 우리 스퍼스 가족의 사랑받고 소중한 일원으로 클럽에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토트넘의 회장인 다니엘 레비의 손흥민을 향한 헌사를 공개한 건데요. 축구보다 돈벌이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레비가 이렇게 직접 손흥민에 대한 헌사를 해준 게 그래도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만 파운드 주고만 줬어도 그치 진짜. 네. 손흥민은 회장 레비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맞나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손흥민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뷰인데 전체 내용은 이미
토트넘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한글 자막까지 달아서 올려줬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최근 손흥민에 대한 LAFC 관계자들의 찬사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손흥민 인터뷰 풀버전이 궁금하시다면 토트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부모님이 해준 교육이 현재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운이 좋게도 매우 엄격한 훌륭한 부모님을 뒀다. 그들은 항상 나에게 축구 선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항상 젊은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다. 나는 그저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싶다. 우리 캡틴은 축구도 잘하는데 인간적으로도 훌륭해 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리그의 다른 팀 선수들에게도 이런 말을 듣고 있죠. 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LAFC에서도 체런들로 감독과 동료 선수들로부터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흥민도 토트넘에 도착했을 땐 그저 10대 소년에 불과했는데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을 당시 매우 불안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불런던에 왔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긴장했다. 토트넘에 합류하기 전에 나는 매우 어렸고 잉글랜드의 몇몇 팀과 훈련을 했었다. 그때는 영어를 못해서 정말 어려웠고 모두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라면서 영국의 첫 인상이 매우 별로였다고 밝혔죠. 하지만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고 나자 동료들과 팬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으로 이적을 한 것이 자신이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면서 토트넘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를 돌아보면서 토트넘 가족들은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나는 토트넘 스포 스타디움에서 첫 골을 넣었고 캡틴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유로파 리그를 우승한 것은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낸 건 정말 대단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은 우리가 겪은 가장 힘든 도전 중 하나였다. 때문에 이 클럽의 캡틴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라면서 토트넘의 동료들과 팬들을 가족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했죠. 솔직히 손흥민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만큼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났던 인터뷰인 듯 합니다. 그 자부심이 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 놀라운 축구 클럽을 위해 이룬 성과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팀으로서 이룬 성과는 정말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업적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축구를 잘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경기장 안팎에서 친절해야 한다. 또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내가 꿈꾸는 것이다. 10년 동안의 손흥민을 돌아보면 이미 손흥민은 자신이 꿈꾸던 선수가 된 듯한데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렇게 토트넘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LAFC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손흥민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